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보수 0.02% 저렴하고 효율적인 ETF로 잘 알려진 SPLG. 그런데 최근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SPLG가 SPYM으로 바뀐다. 이게 그냥 티커 변경인가? 아니면 뭔가 더 큰 변화가 있는 걸까?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변경이 실제로 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이유를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이런 중요한 변화들을 조용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채널 조용히 쌓는 부를 구독해 두세요. 당황하지 않고 꾸준히 쌓는 힘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커뮤니티나 뉴스에서도 SPLG 이야기가 자주 보이죠. 이제 SPYM으로 바뀐다는데 팔아야 하나요? 기존 보유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 변경은 단순히 티커와 펀드 이름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ETF 자체, 즉 펀드 구조나 보유 자산, 운용사 추종 지수, 보수율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SPLG의 정식 이름은 SPDR 포트폴리오 S&P 500 ETF였죠. 이게 2025년 10월 31일부터 스테이트 스트리트 SPDR 포트폴리오 S&P 500 ETF로 바뀌어요. 이름의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앞에 붙는 거죠. 그리고 종목 코드는 SPLG에서 SPYM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1일 새벽 이후부터 국내 증권사 화면에서도 SPYM으로 표시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식의 변경은 ETF 세계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 브랜드 정비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죠.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애드바이저즈, 즉 SPDR ETF 시리즈는 SPY, SPYG, SPYD처럼 코드가 SPY로 시작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SPLG도 이번에 SPYM으로 통합 정리되는 겁니다. 즉, 이름만 바뀐다. 본질은 그대로다. 그럼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뭘까요? 첫 번째, 자동 매수나 정기 투자 설정. 증권사에 SPLG로 등록해둔 자동 매수, 조건부 주문, 알림 등은 변경 시점 이후 SPYM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자동으로 갱신하지만 간혹 구버전 코드가 남아 주문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니 한 번쯤 점검만 해두세요. 두 번째, 옵션 거래. SPLG 옵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같은 날 옵션 심볼도 SPYM으로 교체됩니다. 행사가 만기 계약 조건은 그대로고요. 단지 결제 자산의 이름이 SPYM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배당이나 세금 추종 지수. 모두 동일합니다. 지수는 여전히 S&P 500, 분배금 일정이나 DRIP 재투자 규칙도 그대로입니다. 세금 또한 CUSIP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단순한 변경이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걸까요? 이유는 이름이 바뀌면 뭔가 바뀐 것 같다는 심리 때문이에요. 특히 장기 투자자일수록 내가 꾸준히 사오던 게 다른 종목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생기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껍데기만 교체되는 리브랜딩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같은 라면을 파는데 포장 디자인만 새로 바꾼 셈이에요. 라면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까요? 이런 일은 결국 ETF 브랜드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과거엔 ETF가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었지만 이젠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투자자 선택의 기준이 되었죠. SPDR, iShares, 뱅가드. 이 세 브랜드만 봐도 전 세계 ETF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SPLG가 SPYM으로 통합된 것도 이 브랜드 정체성 강화의 일환이에요. SPDR 브랜드 아래에서 모든 라인업을 SPY 시리즈로 맞추는 전략. 결국 이건 ETF도 하나의 브랜드 자산이다라는 시대적 변화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투자 원칙은 그대로. 우리가 ETF를 사는 이유는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비용, 장기 수익률 때문이죠. SPLG가 SPYM으로 바뀌든 VTI가 이름을 살짝 바꾸든 핵심은 내가 믿는 시스템을 흔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장기 투자의 세계에서 이런 일은 꽤 자주 일어납니다. 티커가 바뀌고 운용사가 합병되고 심지어 지수가 리밸런싱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꾸준히 쌓는 사람이 결국 복리의 보상을 받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SPLG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쌓던 사람은 11월부터 SPYM이라는 이름으로
그 복리의 길을 이어가면 됩니다.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볼게요. ETF 보유자는 아무 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계좌 내 종목명만 자동으로 바뀝니다. 세금상 매도도 아니고 거래 기록상 변동도 없습니다. 즉, 평가 금액, 매수 단가, 잔고 수량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표시되는 코드만 SPYM으로 변경될 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그냥 평소처럼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 정해진 행동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이에요. 그 어떤 시장 변화보다, 그 어떤 코드 변경보다 결국 수익을 만들어 주는 건 꾸준함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날, 티커가 바뀌는 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뭔가 다르지 않을까? 다른 ETF로 갈아타야 하나? 혹시 보수가 오를지도 모르니까 미리 팔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행동의 일관성이에요.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그 루틴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게 결국 조용히 쌓는 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SPLG가 SPYM으로 바뀌는 시점은 ETF 시장의 겉모습이 변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투자 내면을 점검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름보다 본질을 보고 있는가?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두세요. 결국 장기 투자의 본질은 무슨 ETF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ETF를 얼마나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변화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SPDR 쪽에서 큰 리네이밍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환을 기점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S&P 500을 SPLG로 이제는 SPYM으로 꾸준히 적립하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다른 ETF와 비교하고 싶다면 SPY, IVV, VO 그리고 SPYM 이 네 가지는 모두 같은 S&P 5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보수는 SPYM이 가장 낮고 거래량은 SPY가 가장 많습니다. 결국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만 하면 됩니다. ETF의 이름이 바뀌는 건 시장의 잡음일 뿐이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ETF를 사들이는 그 습관입니다. ETF의 이름은 바뀌지만 복리의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쌓이는 속도는 이름이 아니라 시간이 결정합니다. 이번 영상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티커가 바뀌는 날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사면 됩니다. SPLG가 SPYM이 되든 결국은 같은 지수를 따라가니까요. 이런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게 진짜 장기 투자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